네, 안녕하세요. 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게 2020년도 5월 달에 이제 DPC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처음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종목들도 여러 개 좀 올려드리고, 이제 공개로 하다가 매일 좀 영상을 찍기가 힘들다 보니까 멤버십으로 좀 일부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좀 안 올리다가 멤버십만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시황 쪽이랑 이제 또 종목 쪽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이제 좀 올리고 있었는데, 우선은 이걸 그만하게 되는 거는 국장을 좀 그만하려고 해요. 국장을 좀 이제 그만하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 미장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좀 왜 너무 국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바랑은 좀 다른 움직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움직인다. 이유랑 이제 향후에 2025년도 대충 움직임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거의 11월 말이었죠. 11월 말 영상이었었나?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제 해지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지를 하고 구독 해지를 해야지. 아무래도 12월 달만 그냥 좀 보시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뒷단에는 종목 관련한 영상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앞단만 좀 보시다가 그냥 끄셔도 되고, 어차피 마지막 영상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십 분들이 다 해지를 했는데 이거를 멤버십으로 올리면은 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해지된 분들 때문에 이제 앞단에 내용하고 뒷단에 그런 내용들 그냥 하나에다 다 몰아 넣고서 그냥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어쨌든 국장을 이제 좀 그만하게 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이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한국 국장 자체가 유동성이 워낙에 메마르다 보니까 좀 힘들 거라는 게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유동성을 굉장히 풀어줄 거냐, 전 세계한테. 그러기에는 또 힘들다 보여져요. 이미 트럼프가 확정이 됐고. 자, 트럼프 인플레를 갖다 이제 대비하는 패드죠. 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파월이 이제 FOMC에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내년 성장 전망을 갖다가 오히려 미국이 더 성장을 한다, 이렇게 바꿨고,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도 0.4% 정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금리 중간값도 원래는 한 3.4%까지는 이제 내릴 수 있을 거야 였는데 3.9%까지 그렇게 못 내릴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FOMC는 이제 매달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점도표를 찍게 되는데, 점도표를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인하를 4회 할 거야 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앞전부터는. 근데 2회로 이제 바꾸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내년에 금리 인하를 2회밖에 안 할 거다. 얘네들이 잘 해봤자 보통 내릴 때 보면 0.5% 내리는 게 이제 비컷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회로 내린다면은 비컷으로 세게 두 번 내린다 하더라도 1%밖에 안 돼요. 근데 확률상 0.5 한 번에다 0.25라고 때리면은 0.75밖에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해.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오늘이 이제 25년도 1월 1일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밖에 내리지 않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경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무조건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야 하는 거고, 환율이 더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더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지금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강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트럼프가 어차피 관세 올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민 그리고 감세 이런 것도 없다, 약간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이제 기업들 감세해주고, 자, 이민 정책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관세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붙일 거예요, 모든 국가한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관세, 너도 관세, 너 이것도 관세. 그게 아니면은 안보로 때리겠죠. 너희 가지고 있는 병력들 뺄 거야, 아니면 관세를 내, 아니면은 병력에 대해서 지불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관세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지금 100불에 팔고 있어요. 100불 말도 안 되지만, 자, 100불에 팔고 있는데 관세를 올려요. 그럼 120불에 팔 수밖에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역마진을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미국에 팔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120불에 팔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은 100불에 사던 거를 120불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중국 물건도 안 돼. 니네 중국 거 전부 다 쓰지 마. 뭐 어디 한국 것도 뭐 관세를 얼마 올릴 거야. 막 이런 식이 다 돼버리면은 결국은 미국에 있는 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럼 금리 인하 늦게 하겠는데, 그러면 한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늦어버리면은 한국만 내려가면은 한국은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우선은 1,500을 상단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1,500 상단에서 하늘이 어떻게든지 간에 준비지급금으로 계속 때려 막을 거예요. 이제 환을 열심히 사 드리는 거죠. 다시 환을 갖다가 계속 매도를 치는 거죠. 매도를 치면서 꾸준히 눌러주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환 준비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매도를 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1,500을 최대한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뚫릴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근데 지금 우리 쪽에는 지금 정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환율 자체는 굉장히 고환율로 계속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강달러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좀 진정이 되려면 국장을 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려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조기 대선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비선 실세 이 부분이 이제 터지면서 지수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넣으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뭔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국장은 이게 언제 끝나냐 라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8월 정도 보여요. 자, 지난달 14일에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 전에는 대선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는 날짜가 있어요. 우선은 사건 접수 후에 180일 안에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앞전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나 다른 탄핵 그 앞을 보면은 뭐 이거보다 당연히 빨랐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계속 딜레이를 시킬 거예요. 하루라도 더 딜레이를 시키고 하루라도 더 연기를 시키고 어떻게 지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걸 진짜 꽉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뭐 이게 빨라진다 하더라도 7월 아닐까 싶어요. 정말 빨라봐야 7, 8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선고를 하더라도 그 심판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갖다 치러야 됩니다. 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됐을 때 이제 8월 중순이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엔 치를 거다. 그러면 한 7월에서 8월 사이면은 대충 치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뭐 4월 얘기 있고 5월 얘기 있고 6월 있는데 솔직히 그 안에 판결 나오고 그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요 시기가 좀 지나야지 그래도 좀 국장이 조금 살아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수장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임시로 이제 권한대행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권한대행도 뭐 무슨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계속 탄핵이 되고 있으니 솔직히 이게 어디까지 탄핵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은 1470원이에요. 진짜 많이 올라왔죠.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뭐 솔직히 여기서 더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구간은 저는 1,500원 아닐까 싶어요. 이 앞에 있었던 상단을 돌파를 했잖아요. 설마 이걸 돌파할까 싶었는데 이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 1,500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하는도 알고 있어요. 1,500에서는 조금만 눌러주면은, 그리고 구두 발언으로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면은 잘 눌려요. 1,500에서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더 이상 안 눌러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돌파가 나오면 또 강하게 막 1,550까지 막 올라오고 이럴 수는 있어요. 어쨌든 1,500에서는 한번 멈짓은 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서 눌리면서 그렇게 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국장에는 공매도가 없었어요. 공매도가 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공매도를 우선은 정지를 했었고, 한때 윤석열 정부였었죠. 그때도 이제 공매도를 정지시켜라 라고 한 다음에 1년이었나요? 1년 반이었었나 하여튼 간에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시스템 개선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공매도를 갖다가 운영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에 재개를 합니다.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자, 3월이에요. 3월 달에 재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매도가 이제 또다시 움직이면은 솔직히 개인들이 이길 판이 없어요. 여기는
쉽지 않은 판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국장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있었으면은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뭔가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너희들 밸류업을 해, 우리도 이제 조금 이렇게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도 받고 약간 미국처럼 이렇게 가는 시스템을 만들자, 약간 요런 건데, 이거 뭐 거의 무산되겠죠 당연히. 보통은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전 정부 지우기를 보통 하잖아요. 전 정부 지우기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어차피 빼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공매도는 이제 재개를 한다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뭐 좋은 말로 따지면은 연기가 될 수는 있어요. 자,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수가 3월까지 얼마나 오르겠어요. 올라봤자 환율이 저 상황인데, 환율이 저 상황이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매도를 쳐도 나름 이득을 좀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일 거예요. 분명히 3월이면은. 자, 그리고 헌재도 어차피 2명이 지금 추가가 됐으니까 탄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얼추 한 막 빠르면 5월, 막 6월, 7월 이 안에 막 대선 준비를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선을 앞두고서 이 안 그래도 무너져 있는 시장에다 대놓고서 공매도를 때리게 냅둔다. 여당 야당 둘 다 이거는 우선은 반대를 하고, 우선은 3개월만 늦추자, 아니면은 뭐 반년만 늦추자, 다시 한번 연기를 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그 정도 기대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대선이 진정이 되고 하면은 그때 공매도는 이제 재개가 되겠죠. 어쨌든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은 더 어려워진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1월쯤에 이 국장을 그만하려고 계속 생각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금투세 폐지가 거의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금투세까지 만약에 확정이 됐다, 이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시장에 거의 나만 아는 돈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때려치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냥 금투세라는 게 뭐 5천만 원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만큼 내시는 분들이 나가면은 그만큼 수억 단위, 뭐 10억씩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국장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은 더 메말라요. 지금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마를 만큼 더 말라가지고, 거의 옛날에는 막 하루 거래 그 대금이 이제 뭐 20조 원 막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15조 원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거보다 훨씬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 11월 달 뉴스 봤을 때 한 15조 원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행인 거는 폐지가 어쨌든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이것도 좀 이렇게 가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대로 가면은 금투세도 진행하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가상자산은 뭐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한국의 유동성이 있죠. 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서민한테 풀든 뭘 풀든 어쨌든 간에 시장으로 돈이 막 들어와요. 돈을 막 뿌려요. 자, 그 유동성이 있고, 자, 미국에 있는 유동성이 있어요. 자, 근데 한국에서 놀던 사람들이 여기서 뭐 주식을 이만큼 했고 뭐 부동산을 이만큼 했고 이런 식으로 놀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놀고 있으면은 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어느 정도 수지가 맞으면 돼요. 별 상관이 없는데, 자, 근데 11월 뉴스예요. 이때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국내 증시 투자자가 썰물로 이제 나가고 있다. 미국으로 나가고, 코인, 이때 또 코인이 많이 올랐죠. 지금도 뭐 꽤 올라서 비트코인이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뭐 이제 코빗 이런 거 다 보더라도 이쪽 자체도 돌아가는 게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고, 뭐 전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한번 눌림 확 받고서 파월 때문에. 자, 그랬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또 가는 돈들도 어마무시해요. 진짜 24년도가 정말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25년도는 그걸 이어갈 거예요.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이 어쨌든 더 들어갈 거다, 미국으로. 그러면은 한국에 떨어지는 유동성이 예를 들어 막 100조라고 쳐봐요. 100조라고 치면은 여기서 뭐 한 20조는 막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부동산 쪽은 뭐 갈 수가 없겠죠. 부동산은 좀 다른 얘기예요. 아무래도 부동산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한 다음에 한국에서 월세를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막 부동산을 또 팔고 나는 미국 주식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돈이 움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한국 증시에 있는 돈, 증시에 있는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분할을 해서 코인으로 좀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부 다 밖으로 새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유동성 자체가 말라도 계속 마를 거다 여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동성이 마르면은 테마주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가 보통 쫙 상을 치고 또 한 번 상을 치고 거의 점상으로 계속 가요. 옛날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유동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한 번 칠 것도 거의 한 20%에서 마감하고 그냥 막 죽기도 해요. 보면은. 그리고 막 두 번, 세 번 칠만한 이런 엄청 강한 재료인데 진짜 이거는 한 세 번까지도 쳐서 해먹을 수도 있어 보이는 종목들인데도 절반도 못 가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도 없고 관심 있는 개미들로 많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더 이상 제가 생각한 만큼 종목들이 다 안 움직여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있네요. 올 6월까지 일평균 대금이 뭐 한 20조 원 넘겼는데 15년 7월부터 해가지고 요 정도로 가면 더 쪼그라들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돈은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그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죠. 이거 다 어차피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 전체가 이제 17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세계 증시를 갖다가 시총으로 나눈다면은 전 세계 증시가 있잖아요. 세계 증시가 미국이 절반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 50몇 퍼였나 60몇 퍼 정도가 미국 시총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겠다는 거죠. 유동성이 있는 곳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유럽에서도 들어가고 아시아 여기저기서 다 들어가고 결국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워낙에 다 이제 다들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넘어가는 거고, 이쪽 시장이 그렇게 유동성이 계속 터져준다면은 사실 이쪽은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이야 눌림 줄 수 있는 조정 국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저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환율도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그리고 미국 주식들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더 오른다 하더라도 분할로 천천히 가면서 좀 배당도 좀 받을 수 있는 포트를 좀 짜면서 좀 움직이려고 해요 저도. 자, 요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증권가도 내년에 이제 강세를 계속 예상을 해요. 저도 뭐 강세가 아니더라도 박스권으로 보합 정도는 유지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박스권으로 유지를 할 때, 그럴 때 만약에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좀 한국 뭐 이제 정부가 좀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환율도 좀 떨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환율이 계속 정신 나간 듯이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권한대행을 시켰는데 그분도 또 탄핵이 되고, 그 다음 권한대행이 또 했는데 두 명을 갖다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또 탄핵시킬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 밖에서 바라보는 걸로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조기 대선이 빨리 끝나면은 이게 진정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환전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한 번에 넘어가기엔 지금 환율 너무 비싸잖아요. 1,400 얼마면은. 자, 그리고 국내가 지금 무역 수지도가 흑자 전환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작년 수출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수출 최대치 찍은 건 맞아요. 자, 보면은 미국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팔아가지고 흑자를 보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거는 계속 줄고 있어요. 아직은 이익이지만. 자, 근데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역 적자를 자기네들이 왜 봐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미국이 최고다.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무조건 관세 전쟁이다. 우리를 다 빼가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자, 근데 그 상황에 미국한테 수출해가지고 벌어내는 돈들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두 개를 파는데 미국한테 한 개만 사와요. 근데 가격도 되게 잘 받고 IRA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칩스법으로 또 돈도 또 받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냥 관세로 때려가지고 니들이 그냥 생산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다 짓게 만들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돈을 줘가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이 다 밖으로 나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자, 미국의 이러한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대충 예상이 되죠. 관세를 때리거나 뭔가를 굉장히 때려가지고 분명히 이걸 꺾을 거예요. 무역 수지를 맞추겠다고. 아니면은
관세를 때리기 전에 우리가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중동 쪽에서 우리는 이제 가스나 아니면은 뭐 LNG나 아니면은 원유를 이제 사 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호주한테 사오는 원유도 꽤 크고요. 자, 그 부분을 전부 다 미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미국 셰일을 전부 다 사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미국 걸 많이 사주니까 어쨌든 이게 꺾일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수장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수장이 없잖아요.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뭘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 언급도 1도 안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트럼프하고 딜이란 걸 하려고 해도 수장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권한대행이 한번 막 뭔가 이제 만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탄핵되면은 다음 권한대행이 만나러 가야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걸 꺾을 거예요. 꺾을 때 LNG나 원유를 많이 사서 꺾어준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면은 중동이나 이런 데서 호주나 이득을 보던 데에서 또 뭔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역으로 또 한 대 맞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걸 되게 조율을 잘 해가면서 이제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다. 미국이 올라가고 중국이 빠지면서 오로지 미국의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나오면은 한국은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환율 당연히 또 환율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겠죠 또. 자, 그래서 트럼프 복귀 앞에 이제 최대 대미 흑자, 미국한테 흑자를 내는 게 엄청나요 진짜. 미국에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동일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역수지 관리 필요성이 좀 커졌다.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수입밖에 없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걸 딴 데서 사오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사갈게 하면서 미국 의존도는 더 높아지겠죠. 자,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의 수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월에 이제 트럼프를 만나기로 이제 약속이 됐지만 코리아 패싱 우려가 좀 있어요. 코리아 쪽에는 그 하나 언급을 1도 하지 않고 있죠, 트럼프 측에서. 근데 지금 이제 집권까지 19일 남았거든요. 트럼프 집권까지 19일 남았는데 뭔가 조율되고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만날 수 있는 장마저도 지금 다 닫혀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거의 무정부 상태죠. 뭐 사실 무정부 맞죠 지금은. 자, 그러한 상태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조기 대선 뿐이다. 조기 대선이 되든지 뭐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국장은 25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계속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월 달에 진행되려고 했었던 공매도 자체가 만약에 공매도가 진행이 안 되고 연기가 된다 라고 하면은 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한 5월, 6월부터 조금씩 살아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고 좀 강하게 한 번씩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빠졌던 돈들이 와 국장 오른데 하고서 미장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일부는 돌아올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한 2020년도 5월부터 거의 한 200개? 200개는 무조건 넘고요. 한 300개가 되는지는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200개는 넘더라고요. 우선은 이쪽을 다 넘긴 지가 꽤 돼가지고 200개 종목은 전부 다 손절 없이 전부 다 수익으로 어쨌든 다 나왔었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요만큼이 있어요. 이제 뭐 계속 빼고 넣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일정 종목을 갖다가 수량을 맞춰 왔으니까. 자, 그렇게 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이 물렸던 종목도 있어요. 물려가지고 지금 영원히 못 나오는 것도 있어요. 웬만하면은 저는 손절을 말씀을 최대한 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200개 종목에 한두 개? 진짜 많아봐야 한 5개 정도 손절 친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수익이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아쉬운 거는 좀 많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도 수익권으로 못 돌려서 좀 살려내지 못해가지고 계속 좀 방치돼 있는 애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멤버십 자체를 그 회원분들께 제가 다 해지를 해달라고 11월부터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해지하셨으면은 볼 수 있는 게 무료 영상밖에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알려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럴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이번 영상이 끝이니까요. 자,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뭐 굳이 종목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끄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추후에 정말 추후에 저도 미장은 되게 약해요. 미장을
한 1년 가까이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씩은 해봤는데, 근데 아직은 더 배울 게 많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는 영상을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쯤에 이제 좀 미장이 좀 괜찮게 매력 있는 자리가 오고 환율도 좀 진정이 되고 좀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좀 와서 하면은 좋겠다 라고, 그러한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은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미장으로 좀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막 그렇게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까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영상 한 2020년도부터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어차피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던질 수 있을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할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뭐 얼만큼 뭐 더 들고 뭐 어디서 물을 타서 뭐 평단을 얼마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어느 시점에 만약에 기회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땐 던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한 구간들, 그런 걸로 좀 타겟을 잡으려고 해요. 어차피 다 전 종목 다 비슷해요. 유동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그만 종목이면 조그만 종목일수록 점점 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대형주에 조금 더 차라리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대형주로 요즘은 좀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우선 일자별 동향부터 볼게요. 자 한 달 정도 이제 지났을 때 봤을 때는 선물만 보면은 지금 1조 6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네. 그리고 얘네가 12월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매도를 치고 있었어요. 10월부터 조금 샀다는 거예요. 10월에 4천 얼마, 그 다음에 11월에 1조 1천억, 그리고 12월에 1조 6천 됐으니까 찔끔찔끔 선물을 사오기는 했었다. 근데 그 수량이 너무 적다. 왜? 반대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1월에 7조 3천, 10월로 넘어가면은 12조, 그리고 9월로 넘어가면 20조, 그리고 8월 넘어가면 23조 정도 되거든요. 자, 23조를 매도를 치면서 1조를 갖다가 매수했다, 선물을. 정말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가고 있고 계속 나가는 중이에요. 환율 자체에 대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 보는 곳은 환율로는 1,5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1,500원이 만약에 방어가 될 거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면은 1,500원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 왜? 걔네들이 1,500원에 바꿔가지고 들어오면은 거의 주식을 한 10% 이상을 싸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가격이 거의 진짜 너무 싸져 있어요. 지금은 이게 원화 차트잖아요. 원화 차트니까 이러고 있지, 달러 차트는 저 밑에까지 가 있어요. 아예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자, 그 정도다 보니까 1,500원이 만약에 저항이다, 그리고 1,500원이 마지노일 거야, 약간 이러한 마인드가 있으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급 체크를 계속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럴 먼저 말씀드리면은 얘는 어차피 5,000원을 넘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000원 넘은 다음에 수급을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갖다 형성을 해주는지,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관망 이어가셨었던 거고, 결국은 5,000원 넘길 때 언제 넘기냐, 전에도 봤듯이 언제나 실적이 나올 때 한 번씩 잠깐 움직임은 보여줘요. 갭 뜨는 움직임들이. 근데 예전에는 얘도 갭을 한번 뜨면 막 30% 찍고 그 다음날 막 20% 찍고 그러고 죽고 이랬거든요. 진짜 여름만 되면은 장난 아니었잖아요. 여름만 되면은 무슨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3월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더블을 치죠. 5,000원부터 13,000원까지. 뭐 코로나 때 아니더라도. 자, 웬만해서는 50% 이상은 주던 종목이에요. 여름만 되면은. 근데 이번에는 여름을 보시더라도 뭐 하나도 없어요. 진짜 유동성이 거의 씨가 말랐다 라고 좀 저는 계속 이때부터 느꼈어요. 이때 여름에도 이게 이렇게 안 간다고 싶었던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자, 배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볼 거는 실적이에요.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실적은 좋아져요. 아무래도 나름 중견기업에서 좀 데리고 가가지고 좀 잘 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근데 관심도나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아니면은 나는 이거 그래도 조금 좀 더 가져가서 볼래 하면은 저는 여름. 왜 여름이냐 하면은, 자 조기 대선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6월에서 8월 정도 보죠. 자, 여름이죠. 자, 그리고 여름 테마가 좀 끼죠, 같이. 얘도 테마 껴도 많이 안 오르긴 했었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이때 아닐까. 그 전까지 실적이 잘 나와주면은 괜찮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수급도 뭐 그렇게 이탈보다는 오히려 매집으로 형성은 돼 있지만 너무 작은 수량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크지 않아서, 그래서 얘는 저라면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3월 달에 있잖아요. 3월 달에 굉장히 세게 튀어주지 않는다면 그때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3월 달에 실적으로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름 기대감으로 한 5월, 6월, 7월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바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요건 때문에 이제 좀 얘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게 증손자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손자 회사로 좀 올려야 되는 그러한 요건들이 좀 붙었었는데, 자, 결국은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요건들이 그 위에 있는 퓨처넷이랑 같이 퓨처넷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가면서, 퓨처넷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사라졌다. 자, 어쨌든 근데 저평가가 좀 해소되면서 뭐 성장 궤도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내용을 읽어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영업이익 좋아요.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화장품 그 원료 쪽이잖아요. 화장품 원료, 그러다가 이제는 건기식 쪽 원료를 하고 있는데, 자, 그쪽에서 보더라도 화장품 잘 나가잖아요, 지금 해외로도.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여기가 뭐 무너지거나 이럴 만한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은 유동성이 딸리니까 얘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보시더라도 뭐 웬만한 사업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알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슈 탈 만한 재료가 없다.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 정도에서 그냥 꺾어졌을 때 그냥 나오는 게 1분기 실적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되겠네요. 5,000원 한 10% 정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기에는 뭐 좀 더 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계속 들고 오긴 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메말랐으면은 여기까지 올렸을 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외인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전에도 한 번씩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있거든요.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단타치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눌림했을 때 여기를 갖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5,000원에서 이 사이에서 팔래, 이러신 분들은 저는 이 구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거 이상을 올려친다? 국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막 강하게 올라가고 국장으로 막 유동성 막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막 오를 거야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떠줘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빠진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기는 해요. 알리랑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죠. 자, 우선 올라갈 때는 이 앞전부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강하게 돌파가 나올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재료가 좀 소멸되면서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나간 게 19만 주에다가 6만 6천 주예요. 많이 나갔냐라고 하면 많이 나갔다고 표현하기는 전 그렇다고 봐요. 왜? 기관이 전부 다 받아냈고,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계속 받아주고 있고, 연기금이 받아주던 걸 여기서 같이 날려 먹었으면 연기금도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사모가 같이 엄청나게 날렸냐? 아니에요. 첫날은 6만 주 산 다음에 그 다음날 더 한번 찍어 누르려고, 그냥 분위기상 더 찍어 누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는 이건 찍어 누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반등이 최소한 7만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바로 반등이 더 이어질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7만까지는 그냥 되반등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웬만해서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굳이 한다면은 이게 이슈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마트가 이제 G마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G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랑 이제 출처 사업을 갖다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쿠팡에 이제 맞설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생겼다라고 이제 시장은 봤어요. 시장은 그렇게 봤는데,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엮죠. 신세계 알리바바랑 이제 제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싸늘하다. 누가 이거 중국 걸 이걸 쓰냐? 중국 자본 들어간 거 우리 안 써. 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카카오톡도 쓰면 안 되고, 카카오뱅크도 쓰면 안 되고, 카카오페이도 쓰면 안 되고, 카카오 게임즈도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에 중국 자본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아시면은 그냥 그건 중국 회사, 거의 반 중국 회사예요. 자, 어쨌든 뭐가 됐든 카카오는 그걸 설명드리는 건 뒤에서 어차피 또 카카오가 있으니까, 카카오 종목이. 자,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10% 이제 주가를 막 이제 던졌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이걸 순매도했다. 막 하는데 이거 순매도가 어차피 기관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거지로 눌렀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팀F 사태가 터지면서 안 그래도 지금 온라인 쇼핑 쪽이 이제 몇 군데로 이제 굉장히 체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게 있었던 게 G마켓 그리고 뭐 네이버 정도 그리고 쿠팡 정도 그리고 해외로는 이제 알리 정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남는 게 쿠팡 그리고 알리랑 이제 G마켓이 합쳐지면 G마켓 하나 뭐 11번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써서 그런가. 11번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네이버 정도 요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플랫폼이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크게 싸우겠다는 건데 크게 싸운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없어진 만큼 매출액은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매출액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성장도 기인할 거고요. 뭐 당연히 피 터지는 싸움은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저는 주가에는 당연히 좋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향후에 원래 G마켓이 상장하기로 했었던 그 상장 시점도 빨리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거는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국장에 상장하려는 나름 큰 기업들이 은근 많아요. 큰 기업들이 기업을 쪼개서라도 빨리빨리 상장을 시키려고 해요. 국장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거의 떨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이제 나중에 상장조차도 힘들겠다. 이거 해도 상장해도 아무도 안 받아주겠다. 공모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깔린 건지 진짜 본인들이 생각한 가격보다도 덜 나오는데 그냥 상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G마켓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빨리 매출이랑 숫자만 빨리 맞춘 다음에 상장 요건을 맞춰서 바로 좀 상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장 수혜라고 하면서 또 이마트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뭐 거기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안 본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얘는 8월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보실만 하다고 봐요. 저는 뭐 악재로 따진다면은 자,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자, 민주당이 만약에 돼요. 자,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가 그 계엄 이후에 모든 주가가 빠질 때 올랐던 건 있죠. 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 자본에 껴있는 카카오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근데 신세계가 만약에 민주당이 될 거라는 걸 점쳐가지고 미리 이렇게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네도 수혜주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정부에서. 그러면은 8월에 그냥 빵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랑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카카오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네이버는 진짜 찔끔찔끔 올라갔던 그런 적이 문재인 시절이에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이쪽도 역시나 친중 쪽이 좀 더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카카오가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중국을 손을 잡았네. 그러면은 8월부터 해서 천천히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G마켓 상장을 보여주면서 한 번 정도 튀기고 죽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얘는 그것까지 보고 가신다면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거 뭐 신작이 없고 옛날 부재기 때문에 저는 관망 이어가야 된다, 이거 그냥 냅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이제 거래량 터진 게 있었죠. 이때가 계엄 때일 거예요. 네, 12월 13일 이게 탄핵 그거 그때인가 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계엄이 이때죠. 12월 3일이었으니까 이때 4일날 그래도 나름 세게 올라가면서 6% 찍은 날, 그리고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13일날 뭐 강하게 거의 18% 정도 마감을 했네요. 고가가 27%. 결국은 얘네 쪽은 탄핵 국면이 끝나고 선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름 반등이 나올 거고,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애들이. 왜? 잡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큰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좀만 집어넣으려고 해도 바로 상한가를 치는데 이건 건드릴 수가 없고, 뭔가를 사긴 사야 되잖아요. 막 그 관련적으로 얘네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형주 그리고 조금 물량도 좀 많은 것들, 유통 물량도 좀 되는 것들, 그런 걸로 이제 좀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근데 한 번에 움직이진 않고 천천히,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 된 다음부터 계속 천천히 끌어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잡주들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 다음에 선거 직전에 이제 다 죽죠. 자, 그래서 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8월부터 한 12월까지 차라리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좋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안 되고, 솔직히 만약에 다시 대선하면은 민주당 될 가능성이 높긴 해 보여서, 뭐 퍼센테이지를 다 보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부가 가져가도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기는 해요.
어차피 그 정보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주식은. 자, 근데 어쨌든 되면은 8월부터 한 12월까지 민주당이 된다라면은 요 안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얘도 그냥 정치주로 이제 조금 반대로 좀 엮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를 좀 보고 가면은 자, 이거죠. 계엄령 쇼크 이후에 카카오 주가만 나홀로 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7%,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9%. 자, 그렇게 움직였었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날은 이제 2.6%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자, 계엄령 쇼크 다음에 탄핵이 됐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움직였죠. 아까 보셨잖아요. 27%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 결국 만약에 탄핵 국면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가고,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는 그 시대로 가면은 얘네들은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때를 노리면서 나와라, 차라리 그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됐었던 거는 자회사 상장 리스크예요. 예전에 보면은 카카오 게임이 계속 이렇게 무너졌던 게 자회사 상장, 라이온하트 그쪽을 갖다 상장, 재상장이죠. 어떻게 보면 초계기 상장이죠. 상장시키겠다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빠졌다가 그랬다가 철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니네 다시 상장할 거잖아 나중에, 이러면서 계속 회복을 못했고, 그러다가 카카오의 카카오 의장이 이제 구속되면서 좀 더 그룹사의 그 리스크가 또 있었고, 그리고 신작 부재라는 그런 문제들도 계속 있었죠. 그건 카카오 얘기고. 근데 넷마블은 신작은 되게 많아요. 지금 신작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게임들도 되게 잘 되고 해서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자회사 상장 리스크인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자회사 상장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장 리스크예요. 국장 리스크. 넷마블 시총이 얼만데 이 시총 움직이려면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이 계속 끌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있는데 이게 어떻게 혼자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눌림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 있어요. 정치권 기대감보다는 얘는 그거예요. 우선 신작 출시가 넷마블은 꽤 많아요. 넷마블은 꽤 많아서 올해 25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6개 정도 나올 거예요. 우선은 이 중에서 하나만 잘 되더라도 주가는 지난번에 무슨 게임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한번 잘 튀겨주니까,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이미 흑자 전환을 시도를 해놨고 이미 돌려놨어요. 적자를 갖다 이렇게 파다가 지금 이제 흑자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넷마블은.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버려야 되냐? 여기서 흑자로 돌리는 이 구간에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은 거예요. 원래는 지수만 잘 올랐으면 진짜 잘 올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죠. 넷마블은 시기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 업계들은 전부 다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들은 얘기긴 한데, 게임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AI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한 10명을 잘라도 AI 하나로 다 돌릴 수 있다. 뭐 디자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한대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게임 쪽이나 IT 쪽 인력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사실 그 비싼 인력을 그 친구들한테 그걸 빼고 AI를 집어넣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거는 회사가 더 성장한다는 거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데, 뭐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기대감 정도 하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음 신작을 좀 연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튈 때 신작 잘 터졌네, 와 이런 게임이 있었어 하면서 한번 튈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게 올라가긴 힘들다 봐요. 국장이 지금 이 상황 이대로 간다라면은. 그리고 나중에 공매도까지 나온다면은 시총이 이렇게 4조씩 되는 애들을 당연히 건드리겠죠, 공매도가. 자, 결국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보고 있는 게, 자, 하단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자, 그걸 봤을 때 여기에요. 그게 앞전에 저항으로 잡혔던 곳이거든요. 앞전에 저항으로 잡혔던 곳이 여기가 저항, 하단에서 지지 쭉 이었을 때 겹치는 구간이 72,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보여요, 대충. 그래서 7만원 선 정도 보시고, 만약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한번 올라가 주면은 7만원에서 그냥 다 던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상 보기에는 국장이 진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돌파해서 강하게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연기금이 꾸준히 계속 받아주고, 그리고 장투를 오래 하는 그 투신 쪽도 잘 받아주고, 금투가 조금 원래 단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타성에서 나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애들은 계속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은 계속 이탈하고 수급 쪽은 좋아요. 자, 그리고 LX세미콘.
에릭세미코는 사실 뭐 이제 60선 아래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2만 주밖에 안 돼요. 2만 주면 이거 곱해 보면은 만 주 해봤자 5억 6천이고 2만 주 하면은 10억 2천 정도 된 좀 11억 정도 되겠네요. 그거밖에 안 되는 돈이 움직여요. 여기 종목에서 11억밖에 안 되는 돈이 움직이니까 이게 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도 나름 양매수는 들어와 있다. 그 정도는 좀 다행이에요. 근데 강하진 않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뭐 얘가 눌리든 올리든지 간에 그냥 시점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쪽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쟤네가 신사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반도체 이제 그 기판 쪽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LG전자 쪽 가지고 있었던 걸 공장을 사들인 다음에 전부 다 바꿔놨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신사업을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사업 가기가 반도체가 뭐 그렇게 좋다 한들 반도체 이제 얼마큼 또 때려 맞을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DDI 쪽이 그럼 잘 될까 라고 봤을 때 DDI도 사실 대만 쪽이랑 지금 이제 반을 나눠 먹고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것도 안 좋고,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아이폰이 굉장히 잘 나와서 수요가 어마무시할 거야 라고 이런 내용들을 좀 붙어준다면은 아이폰 관련주로 조금은 움직여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아이폰 관련주 딴 애들 움직일 때 딴 애들 뭐 자화전자 이런 애들도 막 움직이잖아요.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자 그런 거 움직일 때도 막 오히려 이쪽에서는 아이폰 쪽에서 조금은 움직여줬어요, 얘도. 그래서 아이폰 17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라고 봤을 때 저라면은 17이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16에서는 120주 파열이 아니고 60Hz였어요. 60Hz 주파열을 그대로 갖다 붙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굳이 바꿔? 디자인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러면은 120Hz를 해줘 주사율을,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다음 거 기다리지, 약간 요런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이폰 쪽에서. 자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슬림형이 나와요. 슬림형은 또 약간 가격이 비싸도 환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 계속 두툼해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확 얇아지면은 저건 좀 쓰고 싶네 약간. 그리고 디자인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 디자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어쨌든 옆면이 그렇게 얇아지면은 뭔가 또 잡았을 때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폰 이제 뭐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제 카더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정도면 한 번 정도씩 움직여 주지 않을까. 그 시점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게 그냥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 딴 거 기대하면서 가기에는 그냥 반도체 섹터나 이런 애들이 좀 잘 가면서 갑자기 전자 쪽 이런 쪽이 좀 잘 가주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정도, 아니면 시장이 좀 올라가주면 그냥 좀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 나와봤자 잘 나와봤자 65,000원 뭐 7만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거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개별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료들은 아마도 굳이 생각해보면 아이폰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스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신 분들 있을 거는 같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징어 게임 옥겜 2만 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옥겜 2만 볼 거고, 이 앞단에서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아랫단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타 가지고 평단 확 내린 다음에 어떻게든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타점은 12월 한 24일 날 나왔나요? 그게 26일 날 나왔나요? 하여튼간에 그 옥겜 전에 이제 좀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국장이 좀 좋았으면 이런 것도 사실 옥게임 전에 더 올렸어요. 올리려고 했으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이거밖에 안 올려서 그렇지. 자 근데 반대로 아직 못 나오셨다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요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자 상단에서 내려오는 저항선이 하나 둘 물려 있죠. 그러면은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좋지 않는 이상 이걸 눌림을 또 받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챙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든 이탈을 시키려면 뉴스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살짝 띄우고 여기서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면 뭐 잘 가봐야 47,500원 5만원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랑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뭐 추가되지 않는 이상 자, 그 정도에서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아니야 나는 이거를 더 기다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 시즌 3 뭐 봐야 되는데 과연 파급력이 있을까 싶어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그렇게 파급력이 없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 3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적당히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욕심 가지느니 그냥 차라리 그걸 빼서 딴 데들 저 살려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
YG, SM, 하이브 얘네는 지금 다수익권이실 거예요. YG는 거의 평단 부근 정도 Y시거나 아니면 SM이랑 하이브만 지금 수익권이시겠네요. 자, 우선은 이쪽은 좀 더 오래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맨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환율이잖아요. 환율 1500 저항을 갖다가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1500 지난 다음에 트럼프 집권한 다음에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당장은 낮아요. 아무래도 탄핵 국면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기 대선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대선 일정이 좀 잡히고 그러면 환율은 좀씩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거고, 자,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전까지는 환율이 좋아요. 환율이 높다는 건 얘네한테는 좋아요. 얘네들은 월드 투어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월드 투어를 갈 때 거기다가 돈 쓰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뭐 홍보비랑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거기 대관이죠. 대관에서 그냥 가서 노래 불러요. 그러고 하루 한 바퀴 투어를 해요. 그러면은 달러를 받아와요. 자, 달러가 매우 강하죠. 그냥 외화를 갖다가 벌이를 어마무시하게 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30%였다. 근데 달러로 받아오니까 갑자기 40% 느네. 약간 요러한 효과를 재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월까지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공매도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매도 전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공매도 나오면은 얘네들 이렇게 띄워놨으면은 공매도로 때려 누르면서 갑자기 공매도로 수익 보려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좀 거래량이 좀 되기 때문에 공매도 들어오기 좋아가지고 아주. 자, 그리고 개인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흔들어 놓기도 좋아요, 공매도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래서 YG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YG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65,000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면서 여기를 건드리면은 저는 매도를 바로 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여기가 안 온다, 그러면은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환율이 내려가는 시점. 근데 내려가더라도 월드 투어 막 잡히고 이러면은 그래도 한 텀은 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좀 환율이 진정되는 그럴 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M 같은 경우도 어차피 상승한 다음에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데 강하게 지지해야 되는 곳은 다 지지하고 있어요. 이 구간은 지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계속 그어놨던 곳이죠. 상승 후에 돌파가 필요했었고, 자, 역시나 얘도 돌파 후에 여길 지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때 계엄이었었나 이랬을걸요. 이때 탄핵 얘기 나오고 그랬었구나. 어쨌든 꾸준히 해서 여기를 돌파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눌림을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해서 여기를 어쨌든 버텨주고 있어요. 의미 있는 구간을 계속 버텨주고 있고, SM도 지금 의미 있는 구간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조금 차트가 다르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자, 한 달 기준만 보더라도 12월에 그러면 팔았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들여요. 결국은 환율을 생각했을 때 방어될 만한 게 이만한 거 말고는 없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관세를 여기를 어떻게 부과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돈 받아오는 건데, 그리고 앨범 팔아서 돈 받는 건데, 이거 관세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엔터 쪽은.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근데 환율까지 오히려 좋다라고 하면은 괜찮죠. 월드 투어 다녀오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쪽으로 좀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뭐 2달 돌려보면 더 돼요, 사실. 2달 돌리면은 30만 주에 120만 주에 이만큼 깔아놓고서 고작 요만큼 올려가지고 이걸 여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물량을 던지려면은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요. 그러면 수익 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얘들이. 그럼 뭘 하겠냐? 얘네들이 뭐라도 뉴스를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SM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끌어올렸으면서 그 다음에 지수가 안 좋으니까 눌렸지만 의미 있는 자리는 지켜줬다. 자, 근데 수급을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은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이 좀 많이 받았고, 기관 중에서 의미 있는 쪽인 투신하고 그리고 연기금이 좀 많이 가져갔네요. 50만 주 가까이 가져갔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그럼 많이 팔았냐라고 하더라도 13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거 하루면 사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나 살래 하고 하면은 요만큼 올리면 13만 주 걷어들여요, 그냥. 자, 오히려 개인만 이렇게 팔았다? 좋죠.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어느 정도 조금 진정만 된다라면은 얘도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눌리고 그러고 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보는 곳은 대략적으로 앞전에 있었던 10만원짜리, 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도 10만원 갔었는데 10만원 정도에서는 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 이거 매수한 타점이 여기잖아요, 어차피.
6만원 초반대인가 이 정도 샀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먹으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의 한 40% 이상 먹으시는 거니까. YG 같은 경우도 꽤 되죠. YG는 별로 안 되구나. 평단이 거의 이거밖에 안 되고, 평단이 손실이신 분들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봤던 차트가 이거였어요. 오래전부터 계속 하락 추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오죠. 이 구간 안에서, 이 터널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갖다 찍어요. 차트를 돌렸죠. 자, 그게 의미 있다고 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아래로 쑤시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얘는 차트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올랐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를 한번 찍어요. 근데 지지를 받죠. 자, 올렸다가 또 내려오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18만원까지. 자, 그래서 이 위에서만 놀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뚫어봐주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얘도 수급을 보면은 지금 2달치예요. 이거 한 달치로 볼까요? 한 달치로 보면은 비슷하고, 2달치로 보면은 한 기관이 한 63만 주 정도 가져가고, 외국인 20만 주, 개인 40만 주가 털렸어요. 자,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털렸는데 11월 1일 여기에요. 11월 1일이 여기에요. 여기네요. 여기. 자, 그럼 요 구간 안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돈이 버냐고요? 못 벌잖아요. 결국은 이건 어떻게든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릴 거고 이미 차트는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 올릴지는 자기들 맘이다. 로봇 섹터 움직인 거 보니까 엔터 조만간 또 움직일 것 같아요. 보통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이 안 움직일 때 로봇도 12월에 오를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걔네들 그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섹터들, 뭐 로봇이 됐던, 뭐 아니면은 약간 AI인데 의료 쪽으로 빠지는 막 루닛, 뷰노 막 이런 애들이 됐던, 아니면은 차라리 뭐 그런 쪽 엔터 쪽이 됐던, 뭔가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진 않지만 뭔가 와 하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움직일 때가 1월도 가능하다고 봐요. 1월도 그런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엔터가 한 1월이나 늦어도 2월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 잘 보시면서 조금 더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는 빨리 팔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자, 큐렉스 하이브는 그래서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국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전 여기 1참에도 23만 5천원이죠. 자, 2참에도 26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평균가 25만원에 매도를 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원래 매집 단가가 여기죠. 여기서 뭐 아래에서 잘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17만원 정도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괜찮게 날려먹으니까 좋은 종목이었죠, 얘도. 그래서 어쨌든 잘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환율이 영원히 올라갈 게 아니거든요. 150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있는 건 아니라서 한 번 정도 쳐줄 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로봇 쪽으로 들어갈게요. 로봇 쪽은 좀 아쉬운 거는 SBB랑 이런 것들 좀 미리 던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로봇 비중이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로봇 3개나 있잖아요. 자, 큐렉소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물려있죠. 근데 어차피 얘는 상한가를 한번 칠 거예요. 상한가 한번 치면은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그냥 기대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내 평단보다 조금 부족해, 근데 웬만하신 분들 지금 평단이 한 8,000원까지는 내려왔을 거라 보거든요. 아무리 높다 한들, 뭐 더 낮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본전에선 거의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본전에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뉴스를 좀 보고 오면은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대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일본 PMA인가? 일본 PMDA라고 하네요. 일본 PMDA하고 미국의 FDA, 지금 요거 두 개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일정이 생각보다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좀 많이 더뎌요. 다른 로봇들보다 훨씬 더디고. 근데 요 재료가 만약에 뉴스로 뜬다, FDA 뭐 이제 허가가 떴다, 뭐 그런 내용들이 하나 붙잖아요. 그럼 그날은 무조건 30%는 가요. 왜?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없어요. 지금 거래량도 없는데 여기 물리신 분들이 저 위에 물려 있어요. 지금 10,000원 이상이 물려 있다 보니까 안 팔아요, 어차피 그분들. 그러면은 이거 쫙 상한가 올려봐야 대충 9,000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상한가 쳐줘도. 그래 봐야 아무도 안 팔아요, 개인들. 팔 사람 뭐 일부 단타 치시는 분들 왔다 갔다 많긴 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빠진 종목이 워낙에 많아서 시장에 여기까지 뭐 지금 막 미리 들어와 있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상한가를 갖다 끌어올리고 그 다음날 갭 뜨고 죽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구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언제 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그 한 달씩 예약 매도 있죠. 예약 매도를 갖다가 걸어 놓으세요. 우선은 그냥 알림식으로라도 일주 좀 걸어 놓으시면서 알림 따라라고 울리게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큐렉소는 그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 뉴로메카 이쪽은 로봇 섹터가 좀 강하게 좀 잘 움직여주면서 움직였죠. 근데 원래 이날 움직였을 때도 어차피 괜찮은 수익인데 이거 빠질 때도 팔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이거 이상 또 돌파를 가야 돼요. 여기는 그냥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찍어 누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 이제 개인들 물량이 다 털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다 털리면서 그 다음 한번 더 움직이는 그런 구간 나올 거예요. 자, 우선은 6만주랑 5만주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강하게 나왔다라고는 안 봐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한 번 정도는 더 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시면 괜찮을 거는 같아요. 이번에 여기 요 구간 쳐줄 때 한번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 지금 240선이거든요. 240선하고 3만원이 지금 물려 있잖아요. 여기가 240이랑 3만, 여기가 강한 저항인데, 자,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순간 32,000, 뭐 33,000, 뭐 세게 간다면 34,000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앞전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최선인 것 같아요. 더 먹으려고 욕심하느니 어차피 지금 평단은 거의 한 2만원 초반대잖아요. 그러면은 3만원만 나오더라도 50% 이상 수익이니까 그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움직여줬고, 얘는 뉴스가 약하지가 않았어요. 전에 진짜 아니 포스코 쪽에서 뉴로메카에다 100억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진짜 1년 전, 아니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이었으면은 로봇한테 옛날에 달릴 때 있었잖아요. 레인보우 막 달리고 막 옛날에 그 휴림 로봇 달리고 했었던 그 시기에,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 하나 붙었으면은 상한가 치고 휴림 로봇 가듯이 진짜 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가듯이 말도 안 되게 진짜 움직여주는데, 이건 무슨 첫날 그거 뜨자마자 25% 오르고 그냥 죽었어요. 그거 보고서 이거는 한 번 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구나. 왜? 차라리 여기서 외국인이 안 팔았으면은 내가 좀 애매한데 하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던지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익 잘 났으니까.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자리를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상으로 여기가 저항, 그리고 저항, 그 다음에 그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지나면서 어느 시점이 되든지 간에 수급이 나쁘지 않다, 엄청 좋진 않다고 했어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수급이면은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뭔가 계속 깔아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결국은 그걸 돌파시키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살짝 터트려주는 모습 나쁘지 않았어요. 자, 수급적으로도 앞전에 10만주 그리고 14만주 그리고 5만주 4만주 양호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자, 돌파 나왔기 때문에 확인할 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매도 쳐셔도 되는데 241선 눌리고 이러고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는 지금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재료도 나쁘진 않았어요. 삼성 쪽에서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가고 있고, 삼성 쪽에서 미래로봇 추진단을 갖다 신설하겠다, 약간 요런 내용 붙으면 그러면 이거 삼성이 직접 하는 로봇이구나, 삼성 로봇이 됐네, 약간 요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장투하시려는 분들도 좀 들어와요. 한번 눌리면 이건 그래도 지금 사놓으면 어차피 로봇은 나중에 언젠가 오를 테니까 하고 장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한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르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는 이제 완전히 돌파가 나왔고 거래량도 살짝 터뜨렸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욕심을 가져야 될까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대략 보면은 18만원? 18만원에서는 저항을 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게 아니고 영원히 가져갈 거야 하면은 뭐 가져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얘도 수익이 잘 났죠. 아무래도 거의 12만원 이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도 한 18만원 정도면 한 50% 정도 나오니까 잘 챙겨서 얘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도 그렇고, 엔터 로봇은 이번에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가 조금 그렇죠. 나머지는 뭐 이런 애들은 카카오 계열이나 뭐 이마트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그거 되기 시작하면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나오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더 가져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CS 윈드는 해리스를 좀 생각하고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해리스가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몰랐죠.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될 줄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나락을 갔고, 그래서 어디서 이제 물을 타가지고 좀 진행을 할까 보는데, 뭐 물을 타셨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나는 그냥 기다리다가 좀만 올려주면 갈래, 이러셔도 돼요. 자, 우선은 지금 중요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락 추세선을 끊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 하락 추세는 요거거든요. 지금 딱. 자,
저항 맞죠? 계속 저항 맞아요. 그 다음 저항 맞고 여기도 저항 맞았네요. 자, 여기도 저항 맞고 또 빠지고, 자, 그러다가 쭉 하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를 때리면서 움직이는데 뭐 크게 거래량 터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돌파를 못하더라도 옆으로 횡보만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갖다가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냥 간 보는 식이지. 그래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옆으로 이걸 넘어가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얘를 나오는 시점을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미국 쪽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거야, 이걸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운 종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죠. 해상풍력 특별법. 자, 해상풍력 특별법을 갖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여야가 둘 다 오케이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에요. 이걸 이제 해상에다가 막 다 깔겠다, 그걸 갖다 지원해주는 특별법이다, 뭐 이런 건데, 자, 이걸 하게 되면 얘네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주가를 갖다 한번 세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정책이면은 될 가능성이 막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요. 동시에 같이 둘 다 원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여야간 지금 이런 일을 안 하죠. 그냥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2명을 갖다가 그래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한 단계를 넘어선 건지 그냥 살짝 걸치고 넘어간 건지, 여야가 이제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체를 갖다가 조속히 가동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가동하다가 또 멈출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볼 거는 하나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민생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되는지, 그거 통과될 때쯤 해가지고 막 움직일 거예요.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뉴스만 계속 꾸준히 보시다가 적당한 시점에 수급도 좀 조용히 계속 수급이 막 들어오는데, 해상풍력 특별법이 될 것 같이 갑자기 민생 이런 협안들이 갑자기 막 풀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물을 타셔가지고 한번 확 쳐줄 때 그때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남은 카드예요. 그냥 얘는 어차피 손실 보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차피 그 생각을 했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손실을 보긴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LNF랑 포스코 퓨처임 2개 있죠. LNF랑 포스코 퓨처임 2개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낙수효과 생각하면 돼요. 그냥 테슬라 낙수효과 생각하면 되고, 일론 머스크 자체가 어차피 도지라는 그 기구를 갖다 만들었죠. 도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갖다 컨트롤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 상원이었나 하원이 어디였지? 하여튼간에 그 법안을 갖다가 막 통과하는데, 이쪽에서 약간 입김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중국에 약간 투자를 조금 살려놓는 그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쪽한테 중요한 건 중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너무 패면 안 돼가지고 적당히 때리는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낙수 효과가 있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년 흑자 전망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리튬가가 올라가야지. 자,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는 거는 딱 하나죠. 리튬 조달 방식이에요. 자, 트럼프가 IRA를 조금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애긴 쉽지가 않아요.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거의, 그럴 거면은 법안이 아예 없어지는 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거라서, IRA는 주긴 주는데 약간 변형된 IRA는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격은 트럼프가 오면서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두들겨 맞았어요, 2차 전지들은. 자, 그 상황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중국도 적당히 때리면서 어느 정도 계속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리튬을 가져오는 곳을 중국을 하지 마, 약간 요럴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미중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은 한쪽은 히토류를 내세우고 한쪽은 뭐 다른 거 관세 이것저것 다 관세로 다 때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중국산 리튬은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더 이 체인을 갖다 더 잘 형성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포스코를 좀 괜찮게 보고는 해요. 나름 괜찮게 보고 있고, 아무리 리튬가가 빠져가지고 적자가 나와도 포스코 정도 현금 자금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하나씩 낙오되는 애들 것도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리튬 조달하는 걸로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니까 얘네가 조금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겠다 라고 보고 있는데, 뭐
2차전지야 뭐 섹터가 지금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거는 뭐 한 종목이 뭐 오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섹터가 와르르 움직일 거예요. 자, 리튬가를 보더라도 정말 한때 이제 22년도 23년도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결국은 2차전지는 계속 가긴 갈 거예요. 뭐 언제까지 우리가 휘발유를 계속 떼지는 않겠죠. 어느 시점이 되고 하면은 바뀔 거라서 그 시점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트럼프가 되면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만 잘 치고서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은 바로 양극재 쪽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계속 좀 가져가면서 모아가도록 할게요. 아직 손실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LNF는 좀 세게 맞고는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평단 자체도 거의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실 거고 이 정도 회복이야 진짜 날 잡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니까. 자, LNF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이 여기에요. 자, 위에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은 거 이걸 갖다 평행으로 같이 그었을 때 이 라인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 라인을 다시 보면은 다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결국은 이 평행 이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저항이 되는 곳이 여기도 거의 저항 맞았거든요. 자,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이 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박스권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게 내려오면서 시간을 갖다가 끌어서 이렇게 만나서 올라타던 아니면 지가 올라가서 올라타던 뭐가 됐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리튬가가 만약에 변동되는 모습이 좀 보인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좀 물 태워가지고 세게 물 태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뭐 저는 그냥 이건 장기로 그냥 냅두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자, 그래서 그냥 냅뒀다가 올라가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좀 오래 가져갈 거는 같아요. 워낙에 세게 물리기도 했고 LNF는. 근데 뭐 이쪽으로 아예 산업이 안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냅둘 거는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얘 같은 경우도 위에서 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그걸 살려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차트 돌리네 라고 하면서 요때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물린 거죠. 그러면서 1차 매수를 여기서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를 여기서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3차 매수가 여기거든요. 자, 1차, 2차, 3차까지 만약에 다 사신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인 평단은 17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기술적 반등 나오면 웬만해서 무조건 사러 올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리튬 가격이 뭐 더 빠지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2차 전지에서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건 전 더 긍정적인 신호라 보고 있어요. 자,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 여긴 조금 샀는데 LNF였었나 12월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고 외국인 두 달 보더라도 꾸준히 사고 있고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달 기준 하더라도 뭐 외국인 조금 사긴 하지만 단타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그렇게 수급이 예전같이 강하지 않다. 예전엔 진짜 조금만 눌려도 2차 전지면은 약간 눈 돌아가가지고 막 무조건 올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강하게 막 들어왔었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2차 전지가 눌려도 그냥 쟤는 더 빠질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지금 이제 깔려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국장이 더 빠질 거야. 그리고 2차전지 더 빠질 거야. 아직 멀었어. 트럼프가 오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보통 반대거든요. 그리고 시즌이 있어요. 2차전지가 매번 올랐던 시즌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신기하게도 언제지? 1월 어디 갔어? 보통 연말이랑 연초 요때 조금 막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약간 그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봇 다음에 보통 2차 전지 한번 돌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쪽 반도체를 안 올려준다면 2차 전지를 끌어올려서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흐름을 바꾸거든요. 얘네들이.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연초에 한번 좀 움직여줄 수는 있어는 보이는데 뭐 얼만큼 오를지 모르겠죠. 근데 뭐 당장에 그렇게 세게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장기로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굳이 버리지 마시고 그냥 모아 가시면서 나머지들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은 얘네들로 좀씩 좀씩 종목을 확 줄여가지고 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금들이. 자,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좀 살려서 어떻게든 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시점으로 완전히 됐을 때 그때 잘 드시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버리기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잠시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보더라도 자, 여기서 지지
지지, 지지, 지지. 그러면 여기 더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만약에 저는 여기서 한번 더 내려오잖아요. 땡큐 할 것 같아요. 더 살 것 같기는 해요. 얘는 솔직히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아닌데 민주당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뭘로 보든지 간에 지금 뉴스를 보면은 자,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붙을 거다. 그럼 카카오가 붙으면은 누구를 살려주겠어요? 구독돼 있는 사람 살려주겠죠. 의장 하나 살려주겠죠. 그러면 카카오 계열사들 자 와 하고 움직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익이 잘 나는 곳이 어디냐? 뱅크. 자, 뱅크를 보면은 자, 3분기에만 해도 영업이익이 1737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30%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돈을 갑자기 잘 벌기 시작한 거는 주담대예요. 주담대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두 번 내렸으니까 0.5%를 갖다가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은행 가산금리를 갖다 올리면서 주담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조금 싸게 주지만 주담대는 좀 계속 비싸게 주면서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를 계속 죽여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이 금리 내릴 때 부동산이 또다시 튈까봐 그걸 막아놓으면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럼 주담대 금리는 저 위에 있어요. 기준금리 한은에서 돈 빌려온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은에서 빌려온 거는 지금 3점 몇인가요? 3점 몇인가? 기억 안 나네. 지금 한국 기준금리 그걸로 빌려오는데 그거 빌려와가지고 이만큼 마진을 갖다 남기는데 예대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일반 애들한테 이제 적금이나 이율 이런 거 주는 것도 잘 나와봐요. 요즘 3%? 3%대? 웬만한 것들은 막 2%대도 되게 많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차액으로 지금 버는 게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도 말도 안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자, 이 이익은 계속 꾸준히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근데 갑자기 다음 정부가 만약에 밀어준다 이 기업을, 그러면은 뭐 대충 당연히 세게 올라간다는 게 보여지겠죠.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면은 자, 한 달만 볼게요. 한 달만 보면은 기관 187만 주예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주가가 올랐나요?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으면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87만 주에다가 그 앞에 40만 주 10월부터 보면은 260만 주에 158만 주 개인들이 400만 주를 털렸어요. 그냥 곱하기 대충 한 2만원만 때려볼게요. 그냥 한 2만원보다 훨씬 위지만 2만원만 때리더라도 400만이면 얼마야? 계산이 안 되네. 한 800억 되나요? 어쨌든 자, 그만큼 털어냈는데 저걸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다. 쟤네들은 자원봉사하는 뭐 기부천사도 아니고, 자, 결국은 어떻게든 이거 말도 안 되게 들어 올릴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정부만 잘 들어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네들은 원래 받던 자리보다 더 올라가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이고, 세게 봤었던 게 4만원도 보고는 있습니다. 정말 잘 밀어준다면. 근데 이것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한 3만원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얘네는 좀 그냥, 그래서 얘네도 7, 8월 조기 대선 끝난 다음부터 뭔가 카카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게 막 보일 때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올해 안에 결국은 적당히 매도 칠만한 타이밍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전은 어차피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5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에서 분할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 대충 5만 2,500원 정도 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익이신 분들도 있고, 거의 약수익이겠지만, 아니면은 뭐 조금 손실이신 분들도 있고, 사는 거에 조금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거의 평단 근처니까. 자, 얘는 5만원까지 샀을 거예요. 어차피 이때 빠질 때 5만원까지 샀으니까. 자, 그러면은 5만원까지는 안 살 거예요. 안 사고 5만원을 깰 거예요. 자, 깼을 때 어딜 깼느냐. 자, 이 구간 볼 거예요. 저희는 자, 요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요 구간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요거 주면은 땡큐 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하단을 갖다가 47,000원, 뭐 많이 빠지면 46,000원도 보긴 해요. 거의 47,000 몇백원 정도면 거의 돌리지 않을까 라고 보이는데, 자 상단에서 저항 맞은 요 차트, 그리고 여기 상단에 저항 맞은 요 차트, 요걸 갖다 평행으로 끌어왔을 때, 자, 요 아랫 라인이 생겨요. 요 아랫 라인에 여기 저항 맞고, 자, 여기 저항 맞고서 돌파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움직였던 그때,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 지지받았던 요 차트가 하나 생성이 되죠. 그리고 요때도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있는 차트를 갖다 또 쭉 그어보면은 동일하게, 자, 그럼 여기 하나가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요때 저항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지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산다. 마지막으로 매수는 요 자리입니다. 앞전보다 더 강하게 사도 될 것 같아요. 삼전 같은 경우는 뭐
나라 증시를 박살낼 건 아니라면은 어차피 대선 국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증시를 살리겠습니다, 이 얘기 분명 나와요 또. 자, 그 얘기 분명 나오니까 대선 공약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면 그냥 얘기할 거야. 내가 하면은 뭐 3천 코스피까지 만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또 삼전 이런 애들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수 올리려면은. 자, 그래서 저는 요 자리 한번 주면은 땡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마지막으로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도는 단타로 보기 때문에 6만원 보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6만원은 뭐 어쨌든 올해 안에 금방 갈 거니까 저 정도는 갈 거라 봐요 저도. 환율만 진정되면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아먹은 걸 들어와야 되는데 뭘 들어오겠어요. 삼전 만만한 게 삼전인데 뭐. 자, 그래서 삼전 들어올 거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반도체인데, 자, 반도체를 보면은 반도체는 그냥 뉴스를 하나씩 안 하고 한 번에 할게요. 반도체는 상황이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들은 전부 다 삼성전자랑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HBM이 진짜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는데 약간 베팅성도 있었죠. 삼성 쪽에만 올인해 놓은 게. 자, 근데 어쨌든 자, 민생법안 계속 안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법이 결국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좋지가 않고, 이것도 좀 정부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바이든 정부 때 칩스법을 갖다가 받기는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보조금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전에 받으려던 것보다 감소한 수치로 받았어요. 47.5억 달러로 이제 확정을 받아왔습니다. 뭐 줄긴 했는데 환율 때문에 이득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이득은 아니겠네요. 한 20% 때려도 뭐 9억 불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안 좋은데 요걸 갖다가 이제 바이든이 그냥 냅둘 거냐? 이거 약간 변경할 거예요. 분명 IRA도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칩 IRA는 이미 막 지급하고 있기 막 시작하는 약간 요 구간인데, 칩스법은 이제 보조금을 확정했기 때문에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다 보니까 약간 변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세게 아예 이거 못 줘, 이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주마다 이렇게 테일러 쪽이죠, 이게 테일러 맞나? 텍사스 주에 있는 테일러 공장인 것 같았는데 요즘 기억이. 자,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주지사들 이런 애들도 당연히 뭔 소리냐, 이걸 왜 줄이냐 하면서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그쪽에 있는 위치가 어차피 트럼프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변경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변경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안 좋은 얘기죠 다. 자, 그리고 올해 초, 자 1월 1일자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요. 메모리 값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 자, 믿을 거는 또 결국은 HBM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HBM으로 많이 못 벌었는데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막 D램, 낸드 이런 쪽으로 막 버텼는데,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지금 막 저가 공세로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D램, 낸드 쪽에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반도체는 이렇게 결국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인데, 자, 한때 좀 사이클이 좀 좋았었죠. 그래서 좀 잘 갔었는데 그걸 이제 HBM으로 싹 전환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HBM으로 전환한 거는 SK 하이닉스 뿐이고 삼성전자는 전환을 못한 거죠 이번에. 자, 그래서 좀 아쉽게 됐어요.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4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 엔비디아한테 퀄을 못 받았었던 게 HBM3E에서 지금 못 받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건 HBM4고 4에서 이제 조기 진입이 이제 절실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 2를 갖다가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만들고 안 해. 그냥 우리 바로 그냥 4로 갈게. 너희들이 우리를 이겼으니까 우린 그냥 먼저 4로 가서 이걸 같이 맞춰보겠다. 키 맞춤 바로 해볼게. 라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되면은 반도체장이 다시 한번 또 열릴 수도 있죠. 삼성전자 그쪽의 관련주들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어차피 다 삼성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뉴스들 계속 좀 팔로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단타니까, 차트상 단타니까 의미 없고, 나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에로티 베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태양광 이쪽이 좀 껴있어서 이건 조금 아쉬워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삼성한테 물량 많이 받죠. 물량 많이 받는데,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삼전이 잘 움직여주면 잘 버티는데 어쨌든 얘도 여기서 좀 버텨주고는 있어요. 요즘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텨줘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2월 한 달 동안 보더라도 뭐 크게 의미 있게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강하게 막 빨리 사야 돼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도 지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더 횡보를 더 하지 않을까. 60선을 바로 돌파하기에는 조금 반도체에 뭔가 호재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박스를 크게 그리거나 이렇게 한 단계,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근데 얘는 반도체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막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그냥 보고 있는 자리는 요 자리 4만원 아래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요때 이제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 당연히 이제 매도를 치겠죠. 그게 아니면 중간에 본전이 오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던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40선이 꼬이는데 얘는 그냥 적당히 좀 올라가면은 3전 올라가면 적당히 환율이, 그러니까 내려올 때 환율이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내려온다 해도 올해 안에 진짜 많이 내려와 봤자 1400 생각이 들어요. 1400에서 1500 구간을 갖다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막 정부에서 막 확 밀어내가지고 막 1380까지도 한번 간다 이러면은 갑자기 수급이 강하게 막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냥 살라고 했을 때 반도체 살래 하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요, 원래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환율을 계속 보는 건데, 환율이 좀 진정되는 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8월을 전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전 움직임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역시나 환율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따라 들어와요.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충 77만 주 정도, 그리고 26만 주 정도 이제 매도 치는 모습이 있네요. 자, 근데 어쨌든 바닥권에서 어쨌든 77만 주가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서 더 찍어 누르면서 더 매집할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쉬울까는 싶어요. 이제 이 정도 뺐으면은, 솔직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뺐으면은 우선 기술적 반등이라도 요만큼 와요. 보통 웬만해서 시장만 조금만 돌려줘도 기술적 반등으로 12,000원까지는 와요, 웬만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겠죠. 자, 그 구간에 하나 있고 난 여기서 나갈래 라고 하면 되시고, 그게 아니야, 나는 환율까지 보고 시장에 그래도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는 걸 보고 나갈래 라고 하면 대충 8월 정도, 8월 전후, 늦게는 거의 10월까지 보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보는 건데, 공매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시총이 워낙에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래도 공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로스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총이 작다 보니까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얼만큼 강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변동성이 큰 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게 움직이면 27,500까지도 금방 갈 거예요. 진짜 한 번에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요 하락 추세선 있었잖아요. 요 추세선 안 늘려놨네. 자, 요 추세선이 있었기 때문에 요 추세선을 갖다 끊어먹고 지금 요러한 박스권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돌릴만 해요, 차트를. 근데 이게 수급이 좀 너무 약하고 거래량이 너무 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얘는 좀만 건드리면은 바로 하루에 막 20%씩 올라가는 애여서 변동성이 너무 크죠. 이때였나요? 연기금 고작 이거 들어오는데 상한가 쳤었나 이날? 맞네요. 이때 상한가 쳤죠. 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요런 식으로 좀만 건드려도 움직이는 애니까 외국인 수급이 한번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냥 푹푹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환율 보시면서 3전에 뭐 호재가 없다, 그냥 환율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수급 때문이다 하면은, 올라왔을 때 본전 코앞이잖아요. 본전 얘는 그래도 많이 안 빠져가지고 본전 코앞이니까 뭐 코앞에서 바로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자, 그리고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태양광 쪽 중국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나름 1만원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요. 외국인 수급이 그때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거의 12월에 많이 들어왔네요. 12월에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12월을 보면은 12월 요 구간이거든요, 해봤자. 그러면 애들 평단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움직여 봤자 여기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바닥권이라 생각해볼 수는 있으니까 적당히 좀 대응하신 다음에, 얘는 솔직한 말로 만원을 올리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원 위로 올라가면은 수급이 올라간 다음에 수급 연속성이 붙는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보시는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그냥 만원에 던질 것 같아요. 굳이 더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가 다 같이 와 하고 갔을 때는 후발주자로 좀 먹을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그랬던 게 있는데, 그 후발주자라는 거는 결국은
와 하고 상승 잠깐 띄울 때 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럴 때 한 만원까지만 가주면은 그냥 적당히 던지는 걸로, 그냥 손절 치는 걸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동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진짜 저는 이거는 어거지로 너무 누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우선 끊어내야 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거 왜 차트가 이거까지밖에 안 돼 있지? 잘려있네 차트가. 여기죠. 자, 위에서 상단에서 이제 계속 저항 맞죠. 저항 맞고 절대 돌파가 안 나와요. 이거는 계속 찍어 누르면서 그냥 개인들 무한으로 계속 괴롭히면서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도 그렇다고 막 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 계속 찍어 눌러요. 여기서도 좀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찍어 누르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계속 내려오면서 대응은 했어요. 자, 결국은 다음 대응 자리로 보는 게 18,500원인데 여길 보는 이유는 요거예요. 거래량이 가장 세요. 여기가 거래량이 가장 세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자리, 자, 요 자리, 그랬을 때 여긴 지지해 볼 만하다. 자, 뭐 또 속는 거죠. 그래서 지지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응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대응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얘네 쪽은 전혀 뭐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 반도체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땡겨하는 게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킴 요거밖에 없는데, 요게 어쨌든 대응해서 잘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시기는 똑같아요. 환율 움직이면서 삼전 같이 따라 올라갈 때 그때 반도체 애들 같이 좀 따라가 주는지, 아니면은 삼전에서 HBM 좀 얘기가 좀 붙으면서 괜히 그냥 삼전 관련주다 하면서 와 하고 같이 따라가 줄지, 아니면은 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줄지, 그때 이제 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영상을 제일 길게 찍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어서. 그리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한 곳에다 밀어놓고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1시간 반이네요. 이거 다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마무리는 잘 해야 되니까. 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연구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뭐 전혀 좋은 게 아니죠. 연구전환사채 발행했다는 거는 어쨌든 회사에 돈이 없다, 좀 힘들다, 근데 그걸로 뭐 하겠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공략을 가속하겠다, 뭐 이건 내용은 좋아요. 근데 그걸로는 뭐 의미가 없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뷰노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루닛이랑 좀 많이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긴 하는데, 뷰노에서는 내년 흑자 전환이 이제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진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말도 안 되게 밀어 올릴 거예요. 이게 근데 흑자 전환이 안 됐다 내년에,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미룬 게 아니에요. 보면은 원래 올 4분기에 손익분기점을 갖다 도달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이제 한 분기를 미룬 거예요. 뭐 반년을 미룬 것도 아니고, 한 내년 한 하반기쯤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년 1분기로 한 분기 딱 미룬 거예요. 근데 매출 증가만으로 내년이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제 자신감을 붙이는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그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를 딱 깔아놓으면은, 시스템 하나 깔아놓으면은 거기서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걸 갖다가 계속 그 AI로 같이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깔아놓으면은 계속 매출이 생겨요.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자, 그런 구조에서 얘네들은 결국은 흑자로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느냐?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돈을 갖다가 쓸어 담는 그 시점이 될 거예요. 얘네가 뭐 제조업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미 있었던 자리가 예전부터 2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24,000원은 대응을 꼭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24,000원 대응은 했겠죠. 자, 24,000이었고 예전에도 24,000의 저항이었었고, 자, 24,000, 24,000, 24,000 그 부근에서 바로 되돌림 나오죠. 근데 뭐 워낙에 진짜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강한 움직임도 안 나오고 고만고만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루닛도 자, 여기부터 끌어올리잖아 이러고, 진짜 말도 안 되죠. 15,000원 막 이런 게 13만원까지 올리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거보다 너무 다 약해요. 근데 얘도 재료가 막 나오고 해도 고작 4만원에서 8만원 딱 2배 튀기고 바로 죽어요. 뭐 완전히 죽었다고 보긴 좀 어렵죠. 한 번 더 튀길 것 같은데 튀기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옛날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 튀길 때 그냥 와다다다 이만큼은 올리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조금씩 올리니까 이게 유동성이 너무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뷰노 같은 애들은 룬이 올라갈 때 좀 움직일 거고, 결국은 얘는 봐야 되는 거는 시점은 그때예요. 미국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이 깔리고 했을 때, 어차피 3분기라고 했으니까 쟤네들이, 아니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 뭐 5월 한 15일 전에 이제 발표를 하겠죠. 뭐 맥스까지 채우면 15일날 발표할 수도 있고, 15일은 안 되는구나. 14일날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시다가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 안에 만약에 한번 튀겨주면은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평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처음 들어갔었던 데가 한 27,000 하고서 24,000 하면서 평단 내렸으니까 대충 10%만 10% 정도만 올라와도 뭐 바로 본전이니까 그렇게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가방 같은 경우는 탄핵 때문에 갑자기 일정이 좀 빨라졌죠. 원래 이걸 졸업 종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 종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씩 저도 계속 덜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증시로 가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졸업 종목으로 이제 아가방을 이제 봤던 거고, 아가방은 그냥 길면은 1년은 그냥 계속 누워 있을 거다. 계속 1년 내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거 뭐 기다리지 뭐 1년 계속 밀어넣으면 되지 막 돈. 해서 여기다가 몰빵 치자.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탄핵이 나오면서 갑자기 쭉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이제 사던 거 그냥 멈추고 그러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더 빠져준다 그러면은 좀 더 살 거는 같아요. 어차피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게 이제 점점 보이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으니까. 그걸 안 했으면은 좀 더 지켜볼 거는 같은데. 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시점이 언제냐 라고 하면은 대선이에요. 아까 전에 그 선거 그 심리 기간 있었죠. 심리하고 심판해가지고 그 결과 내는 기간이 180일. 그리고 선거를 그 뒤에 바로 언제 치러야 되냐? 60일 안에 치러야 된다. 자,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요 기간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이 심리를 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먼저 움직이는 게 인맥주예요. 보통 이재명 관련주, 뭐 이재명의 뭐 아니면은 뭐 학벌이 아니 학교가 어디였더라, 고향이 어디였더라, 그 중에 한 명이 사회이사였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같이, 그리고 뭐 이재명이 뭐 시계 만들러 온 곳이 어디였더라, 그게 오리엔트 전공 저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데, 그런 애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막 홍준표 쪽도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맥주들이 관련이 없지만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선거 시즌이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좀 쉬어갑니다. 많이 올라서 막 정지도 먹고 막 그러고 주의 먹고 하니까 더 못 올리고 옆으로 하면서 단일가 먹고, 그렇게 먹을 때 그때 보통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여요. 근데 정책주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근데 이제 정책주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게 저는 제일 안전하다고 봤어요. 여야가 둘 다 이견이 없고, 지난번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 때 가장 이슈를 탔던 내용이 뭐였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저출생이었어요. 저출생.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저출생의 대명사로 움직이겠구나. 자, 아가방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보면은 이때가 박근혜 때 거예요. 박근혜 그 대선할 때 1년 동안에 올라갔던 게 요만큼이에요. 자, 올라가기 전에 주가는 2,000원,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22,000원 정도, 한 11배 정도 올랐거든요. 저 때는 일정이 좀 기니까 저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정이 좀 짧아요. 60일 안에 선거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엄청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여기 12,000원 어디 갔어? 12,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 사이 더 갈 수는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은 중국 자본도 좀 들어와 있고, 그쪽 기업에서도 약간 뭘 좀 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공시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전하게 그냥 여기 정도에서 그냥 나가자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 2년 뒤에 하는 대선이었으면 1년 내내 천천히 우상향 시키면서 누르고 올리고 하면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근데 일정이 2달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올라봤자 여기 진짜 오버슈팅 한다고 해도 막 17,000원, 2만원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이걸 넘어서기에는 요즘 유동성도 그렇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선거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선거 이후에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전에 매도를 치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얘는 어차피 4,000을 샀잖아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4,200원 아래에서 무조건 여기는 쓸어 담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그렇게만 돼도 뭐 한 3배 정도는 드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삼성 E&A 얘는 뭐 그것 때문에 왔죠. 오로지 실적, 수주 물량. 근데 어차피 이 안에서 매수를 갖다가 분할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뭐 1000단일로 하든 500단일로 하든 여기서 그냥 사시면 돼요. 아직 여기 하단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15,000까지 안 내려왔고. 근데 요즘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요즘 수급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안 내려왔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건 조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충분히 지금 현금을 갖다가 3조를 갖다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수주 물량이 10몇 조가 있어요. 그냥 일감이 지금 10몇 조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 얘기는, 그리고 해외 물량이에요. 달러로 받는 게 있겠죠. 그럼 무조건 돈을 더 쌓을 거예요. 얘네들은 쌓는 걸 배당을 안 줘서 그렇지. 어쨌든 주주들이랑 환원을 안 하고 뭐 밸류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밸류 없다는 식이니까 얘네들은. 자, 어쨌든 그렇게 쌓고 있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돈 잘 벌면은 결국 올라갈 거라 봅니다. 다만 얘네들이 최근에 막 빠졌던 거는 삼전이 평택을 갖다가 짓다가 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내용도 좀 붙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뭔가 좀 힘들어지겠는데 약간 그런 내용들이 괜히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맞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나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현황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살만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 반등 때 반등 먹을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고 뭐 종목들 뭐 가진 게 다 다르실 거예요. 분명히 뭐 예전부터 이 아랫단에 뭐 있는 것들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다 조만간 다 나올 수도 있고,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절반 정도가 되고, 절반 정도는 약간 손절도 약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까지 했었던 거의 200여 종목이 전부 다 어쨌든 크게 손실 거의 없이 다 나왔고, 일부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장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한 말로 영상을 너무 오래 찍으니까 솔직한 말로 국장의 유동성이 말랐잖아요. 너무 말랐다 보니까 솔직히 할 맛이 안 나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대형주를 잘 안 하잖아요. 원래 안 하다 보니까 막 옛날에도 SBB 이런 거 막 하고 이랬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거 좋아하고. 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은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요. 옛날 같았으면 로봇주 이렇게 가잖아요. 로봇주들이 단체로 그냥 막 슈팅하고 단체로 20%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레인보우도 저런 뉴스가 떠도 뭐 15% 이러고 앉아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와 삼성 어쩌고저쩌고 로봇이래 하면은 옛날에 그냥 바로 상이었어요. 그냥.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볼까요? 자, 이때도 막 올라가다가 막 그냥 상을 쳐요. 막 하루에 그냥 상한가. 그 다음날 고가 21%,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50%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 시장인데, 지금은 뭐가 떠도 한번 치고 또 눌렀다 하고 하니까 이게 원했던 그게 아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더 큰 악재가 오기 전에 그냥 떠나는 게 낫겠다 라고 좀 봤습니다. 우선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 4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4년 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쨌든 이 동안에 영상 올린 거 보니까 대충 한 45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멤버십 쪽 영상들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450개 만들어서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 동안에 뭐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이 더 많았기를 좀 바라면서, 그리고 우선 영상은 안 내릴 거예요. 영상은 전부 다 그대로 그냥 딱 냅둘 거고, 그냥 이제 영상이 더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제가 만약에 돌아올 생각은 있어요. 근데 미장으로 돌아올 건데, 미장을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뭐 재무를 똑같이 보긴 하지만 당연히 재무도 보고 기업 그런 것도 보고 하지만 좀 달라요. 많이 봐야 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저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완벽해졌다,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종목들을 갖다 그냥 입에 그냥 담고서 그냥 막 나열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은 돼야지 뭘 영상을 찍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 짧으면 한 1년, 길면 한 2년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완전히 좀 제대로 마스터 하려면은. 그래서 그냥 영상을 냅두고 나중에 혹시 돌아온다면, 뭐 무조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돌아온다면은 아마도 그냥 미증시 정도 들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